근데 서른 의원 정도의 그 이제 민주화의 원로 중에 원로인데 저는 이분이 한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갔던 발언 한 절반 이상은 윤석열한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본 적이 없어요. 글로 가는 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그런 데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언의 이 균형들이. 그럼 원로로서 민주화운동가로서 윤석열 독재 깔 거 까면서도 이재명 대표 견제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존중받을 텐데 거의 공격이 글로 가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탄핵 발언을 국회에서 하면서 크게 한번 갑자기 한두 번씩 그런데 그런 적은 있고 그런 게 약간 이제 좀 튀었긴 했는데 어느 정도 있긴 있었죠. 그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김대중 정신은 살아있고 우리 동교동의 어떤 전통은 살아있다. 이런 걸 좀 본인이 더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더라도 그건 다 하나의 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계승과 또 새로운 창조의 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탈당 기자회견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니 뭐 아쉽다고 하셨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국회 지금 몇 선 했습니까? 서른 의원 5선 했죠. 5선 했지 않습니까? 네. 52년생이신데 올해 연세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73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씨로서 쫓겨난다 억울하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등신 민주당 이런 거 생각하면 나 이재명 씨를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이 한마디가 그분의 남은 여생, 인생을 정말 결정지을 만한 것 아닙니까? 와, 나갈 때 역시 서로는 다르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쌍욕을 하고 연산군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사당하라고 하면 본인에게 도움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이제 욕 들었으니까 국민의힘 좋겠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 편을 들어주고 간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대 형님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전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꼬락선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공천 시작 단계부터 지금에 이르러서 문제가 되기까지 저는 사실 이 지금 탈당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대표의 메시지가 항상 그 이명박 공관위원장한테 공이 넘어가고 계속 그걸 방치하는 모양으로 이게 관리가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 임하는지가 우선 뚜렷치가 않다. 대표의 리더십이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어떤 갈등의 폭을 더 악화시키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의 위기를 막으려면은 일단 리더십을 정상화하고 강화해야지. 아니 지금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이 항변하는 거는 공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표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넘어서고 뭔가 좀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메시지를 발표하는 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워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민낯으로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달래기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부모의 모습이 있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근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나서서 뭐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나무인데 가지끼리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뿌리와 이런 좀 기둥과 같은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 참 섭섭하지만 함께 통합해서 가봅시다. 이렇게 한 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야,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직접 전화해서 미안하다 한번 봐주라. 서른 의원도 그렇게 해서 연상군 하는데 제가 연상군이라고 취급도 했지만 좀 선배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다녀서 부탁을 또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첫 번째 보여야 될 건 존중과 배려. 예. 그래고도 딴짓하면 그때는 응징해야지. 이거는 저도 기강은 확실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통합으로 해서 이 선거 40일 앞둔 이 마당에 우리가 지금이 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마지막 기회다 하는 대표의 절절한 호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당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걸 당헌심을 갖다가 규합을 해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에다가 절박한 메시지 발표가 있어야지. 아니 가지끼리는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아 그럼 이게 바람이 불면 부는 가지 흔들리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무 할 일 없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게 이게 내가 칼침 맞고 재판장에 끌려다니면서 그 모진 걸 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이 길을 참고 인내하고 걸어왔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 하고 당원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걸 갖다가 모아나가는 아우라를 지금 발휘해야 될 그 리더십의 핵심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이? 그 말씀 들으니까 의외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풀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더는 위기가 마련되고 지금 이렇게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역량이 입증되는 겁니다. 아 좋을 때야 누구든 다 대표하지. 지금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뭔가 울림이 있는 호소를 하고 더불어 나가 국민들에게도 정말 공천에 잡음이 많아서 죄송하다고 일단 자세를 낮추면서 그러나 심판의 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쨌든 물갈이하고 지금 갈아치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좀 튀고 있는 부분에서 큰 목적의 이 메시지가 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같이 던지자 나까지 포함해서 이러면서 사람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따라와요. 메시지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서른은 안 싸웠잖아요. 임도수 안 싸웠잖아요. 그럼 치면은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리든 뭐든 싸운 사람들을 집어넣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유소년 퇴진 집회 함께한 사람들 지금 최소한 4명 이상 그냥 다 컷오프로 날아갔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 날리고 그냥 자동 공천된 사람들은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는 거고. 자 똑같은 오선인데 서른 날아갔어요. 아니 안민석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퇴진 집회에 다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 날아갔어. 근데 조정식 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이 한번 희생해보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 2년 내내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은 2년이 아니에요. 4년 내내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경선을 치르기 전부터 혹은 치르는 과정 중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이 대장동 사건이 사실 시작된 게 경선 그 전부터거든요. 그 지금부터. 이분이 4년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보거나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고 맨날 공격만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을 내밀고 뭔가 낮은 자세로 임해보고 해봤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77점, 그러니까 대선 때 0.73%를 졌을 때도 그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었고 77.77%로 당대표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을 때도 그걸 흔들어대는 것만 있었었지.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훌륭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두 분 말씀하는 것처럼 포용력을 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이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리더십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이분이 사실은 이분 자체도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은 이 당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